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전보다 21만 명가량 줄었지만 40만 명대로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재택치료 환자가 2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늘리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 번 60만 명대를 보고 나니까 40만 명대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망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나왔는데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PCR 검사 역량을 넘어서기 위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전문가용으로 양성이 나왔을 때 이제 확진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 오늘도 이제 발표가 됐지만 방역이 지금 두 차례, 세 차례째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역 완화가 실제 전파량을 늘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환자들이 단기간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중환자 발생 그리고 사망자 발생의 경우에는 이제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절정을 이루고 나서 1, 2주 이후에 위중증 환자의 피크 그리고 사망자의 그 피크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사망자는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17일 62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정점이었길 바라지만 현재 여러 전문가들이 정점에 대한 규모와 시기를 달리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확산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유행 예측을 했을 때에 비해서 두 번의 방역 완화가 있었고 실제 이제 진단 방법, 그러니까 확진 방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행 예측 모델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질병관리청도 이제 어제 그 발표문을 보면은 실제 유행에 변수가 생겼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은 결국은 이 확진자 발생, 이런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이 부분을 애초 예측에서는 3월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제 진정세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변수들 때문에 4월 초에서 4월 중순까지 잦아들지 않고 대량 환자 발생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대 4월 중순까지 이런 정점과 비슷한 구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확산세에 정부가 애초 예상됐던 거리두기 대폭 완화가 아니라 소폭 완화를 선택했습니다. 영업시간 11시에 인원 모임 8명으로 결정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역 측면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예. 다른 나라의 유행 과정을 보면은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이 우리에 비해서 강도가 낮았던 나라들도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고 절정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방역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백신 패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고 어떤 형태로든 유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실제 유행이 본격화되고 정점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때 방역 완화를 계속 결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전체적인 유행 기간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단기간에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생기는 상황, 그래서 사망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최근에는 증상이 있거나 자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지 않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데 샤이 오미크론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며 또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진이 되면은 어떤 분들은 격리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직업 환경 같은 것들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확진이 되면은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오미크론에 의한 증상이 생겼을 때 자가 진단을 하고 양성이 나와도 이후에
진단 과정을 겪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라도 상당히 좀 하지 않으셔야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중증으로 진행이 되는데 늦게 발견이 돼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주변 사람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본인이 또 중증으로 진행돼서 때를 놓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달 오미크론의 중증 화율과 치명률이 이전 1월 대비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발표를 포함해서 독감과 비교한다든지 하는 치명률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독감과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인 누적 치명률은 뭐 비슷한 정도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60대 이상에서는 적게는 뭐 3배, 많게는 30배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독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파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발생이나 사망자 발생의 절대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독감도 그런 0.1% 정도의 낮은 치명률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 40만씩 생기면 우리 의료 대응 체계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국민들에게는 덜 위험하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증상이 나타난 뒤에 길게는 8일까지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8일째 정도 되면 감염력이 약해져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지금 격리 기간이 일주일 아닙니까? 이것보다 지금 이 8일보다 짧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무증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상이 발생하고 하루나 이틀 이후에 확진 검사를 받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예. 또 이 확진 결과를 신속 항원 검사는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PCR 검사는 하루 정도 지나서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를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 증상이 시작되고 24시간 내지 48시간 이후에 격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그 격리 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9일에서 10일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는 그런 시기에 격리가 해제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감염자가 격리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한동안은 전파를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조언을 해주시자면요. 저희가 보통 그 일주일의 자가격리를 마친 후에는 한 3일 정도는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밀접한 접촉하는 것을 좀 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의 기간을 거치고 나면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지났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네. 다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면역 저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는 델타와 오미크론이 섞인 이른바 델타크론 변이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변이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요? 예, 사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봤지만 어떤 특정한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발견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다른 지역에서 유행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가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예. 네.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다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새로운 유행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 또는 국내에서도 어떤 변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주의 깊은 감시 체계의 가동이 필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원인의 하나로 정부가 그동안 계절 독감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원인으로 지적을 받자 정부는 방역의 패러다임 전환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가 일상 회복으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전환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그 질병의 이 절정기에 정점에 달하는 시기에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뭐 4급이나 뭐 이런 형태로 좀 변형하는 거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데요. 이런 그 등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침과 모든 정책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환 또는 감염병 등급의 변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좀 더 지켜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한 뒤에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